오후 들어 급격히 바뀌고 있는 시장 탈탈 털어보는 종목 수사대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그리고 새로운 얼굴이죠. 이코노미 리서치 이수리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임순재 대표님의 지난 AS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검거율 확인해 보면요. CS윈드가 약 9%의 수익이 났습니다, 대표님. 네. 9% 난 다음에 조금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은 계속 이렇게 변동성이 좀 더 있을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이제 그 뭐 비건 오빠 법안이라고 불리는 지금 예산안 이후에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이제 신재생에너지 쪽에 이제 보조금이 줄면서 관련된 이제 이슈가 조금 이제 잦아드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단기적으로는 이런 영향을 받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내 전력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 이런 풍력 관련된 발전소도 지금보다는 더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 흔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 갈 수밖에 없는 섹터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CS윈드 관련해서도 한번 중장기적으로 끌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난 종목 함께 정리를 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두 분과 함께 수사를 해볼 첫 번째 구역은요. 바로 지주사입니다. 이 지주사 관련해서는 참 뭐라고 말을 더 붙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너무나도 잘 가고 있는 섹터이기도 한데요. 우선 이쪽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여전히 진입하기에 매력적인 섹터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네. 지주사 쪽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지금 지주사랑 금융사랑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이 좀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주주에 대한 소액 주주에 대한 이제 권리가 증가된다라는 관점에서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지주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지주자 회사 중에서 자회사들의 상장에 대한 부분이 이번 상법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 현재 자회사에 대한 비상장 자회사에 대한 그런 평가 부분이 다시 재평가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게 배당소득세를 그러니까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해야 하는 그런 방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뭐 지주사나 그다음에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그러니까 배당할 재원들은 많지만 대주주나 아니면 뭐 정부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배당이 상당히 좀 제한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배당 소득세를 분리과세한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지주사 같은 경우는 대주주 입장에서 기존에 뭐 배당을 좀 자제했었던 거를 이제 분리과세를 통해서 배당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주회사들은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미 충분히 많이 올랐습니다만 더 갈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수리 대표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앞으로 이제 지주사가 이제 시장을 이끌어갈 뭐 이런 주도 섹터로 이미 자리 잡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52주 지금 신고가 터치하고 내려오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다시금 이제 반등을 또 시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전고점 돌파를 하는 것은 결국엔 저는 시간 문제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여전히 지금 뭐 유관상으로는 많이 올랐지만은 가치적으로는 굉장히 좀 싸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조정 시 매수 관점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앞서서 뭐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지금 여러 이제 세제안이 좀 개편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이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그 동안은 이제 연간 배당 수익이 2천만 원을 초과를 하게 되면은 이제 종합과세로 엮이게 되면서 잘못하면 이제 세금 폭탄을 맞는 이런 구조였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1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제 45%까지 이제 맞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앞으로 이제 낮추게 되면서 이제 3억 원 초과 시에 25%까지 이제 비율을 낮추겠다라는 얘기가 있죠.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지주사 중에서도 지분율이 상당히 좀 높은 기업들이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들이 큰 수혜를 좀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그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회사의 배당
배당을 좀 받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배당을 많이 할수록 굉장히 좀 유리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소액 주주분들도 같이 좀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떠한 구조 개편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 역시도 이제 그 대주주 지분율 높은 기업들에게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몇몇 종목군에 대해서는 전고점 돌파 시도 다시금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거든요. 역시나 앞으로 조정을 기회로 삼아보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분의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선택은요? LS와 한화입니다. 먼저 LS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룹 안에서도 네. 전력 설비 쪽의 비중이 꽤나 높죠. 네, 그렇죠. 뭐 전력 설비와 관련된 부분은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주요 상장사들도 뭐 지금 대부분 이제 전력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LS 일렉트릭이나 뭐 가온전선, 그다음에 LS 인베니, 그다음에 LS 마린 솔루션, 뭐 LS 머티리얼즈.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상장이 되어 있고 이런 이제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상당히 좀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지주가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비상장 회사 중에서 알짜 회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LS 전선이나 LS MNN, 그러나 LS 엠트론 같이 뭐 매출이 수조 원 단위가 넘는 그런 이제 비상장 자회사들도 같이 갖고 있는데요. 이런 비상장 자회사 부분이 지금 모회사의 반영이 그렇게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이런 자회사들에 대해서 뭐 분리상장에 대한, 그러니까 상장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번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상장이 좀 가능성이 조금 낮아지면서 이런 기업들의 그런 실적 부분이 지주에 재평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자사주 비중도 지금 15%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자사주를 어떤 식으로든 이제 처리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뭐 높은 배당, 현재 높은 이제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이제 자사주를 소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주주 배당을 지금보다 좀 더 확대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LS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의 가격 전략이 궁금합니다. 네, 뭐 최근 들어 이제 22만 원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을 받았죠. 17만 원대까지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조금씩 다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고점인 22만 원을 넘어서 23만 원까지는 일단 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손절은 15만 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LS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저희가 23만 원으로 설정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15만 원 보면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맞서는 종목 한화였습니다. 한화는 뭐 하나의 테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왔어요, 대표님. 네, 정말 그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회사들이 너무 또 짱짱한 회사들이 좀 많다 보니까 꾸준한 이제 외형 성장을 또 이루고 있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지주사도 이제 그만큼 실적이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한화그룹이다라고 한다면은 소위 말해 뭐 이제 깔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관세 이슈로 인해서 다시금 좀 불안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주요 이제 산업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방산, 조선 쪽이다 보니까 이 관세에 있어서도 피해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 섹터들을 운영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하나그룹에서 이제 가장 많은 지분을 또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워낙에 뭐 방산주들은 지금 뭐 수주 잘 받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많이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나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현재 5년간의 추이를 보게 되면은 매년 빠지지 않고 매출액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2020년도에 매출액이 5조 원대에 불과했던 것이 올해는 한 26조 원대 보수적으로 잡아도 넘어갈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자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어들이게 되면은 지주사들 역시도 배당을 많이 좀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상법 개정이라는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좀 가장 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이제 미국과의 알래스카 협업이라든지 또 MRO 사업에 대한 진출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신재생 쪽이 지금 보조금 축소로 인해서 약간의 조금 제동이 걸린 이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관련해서 보면은 이제 신재생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내수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모멘텀도 같이 좀 가지고 가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때문에 여전히 좀 지주사 중에는 하나가 대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우선은 사실 이런 게 조금 목표가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야지 2차 목표가를 또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한 11만 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강한 지지대 라인인 8만 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요 기업들로는 역시 방산 그리고 조선 가지고 있습니다. 관세 우려에도 잘 버틸 수 있는 산업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만큼 긍정적인 의견도 전달 주셨고요. 한화의 목표가는 11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8만 원 잡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구역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구역은 바로 이렇습니다. 관세인데요. 관세 관련해서는 볼 수 있는 종목군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관세에 대해서 예정만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듯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 관세 관련해서 대표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네. 이 부분 안에서도 어떤 종목군들 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얘기가 4월 2월 이후서부터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와중에서 어느 정도 시장이 그 정도의 이제 내성을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관세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장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이런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또 관세가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마음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미국의 이제 수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조선 관련된 업종들이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조선 관련된 부분은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강점을 가질 가능성이 있고요. 방산 같은 경우도 미국 수출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이런 미국의 관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업종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국의 수출 비중이 적은 쪽으로 봐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수리 대표님께서는 관세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도 또 어떤 종목군들이 좋다고 보시나요? 사실 관세하면 우리가 좀 공포에 항상 떠는 이런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관세 폭탄을 맞게 되면은 전방위 산업에 있어서 모두 이제 타격을 좀 받을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이제 관세라고 하면은 또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키워드도 같이 떠오르실 건데요. 사실 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지배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항상 꿈틀거리는 것이 이제 원자재 쪽입니다. 그래서 원자재는 항상 그 공급망 축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무역 갈등이 이제 강하게 좀 발동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가격대가 꾸준히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원유라든지 구리 쪽으로 한번 좀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이 이제 천정부지로 또 쏟고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또 중국 관련 모멘텀도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8월 1일까지 관세 유예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서서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그 기간 안에 또 이제 미국 쪽에서 어떻게 말을 바꿀지 또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불확실성이 좀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원자재 관련주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꼭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관세로 인해 시장이 흔들릴 때는 원자재 쪽 단기적으로 봐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여기에 맞는 두 종목 어떤 거 챙겨주셨는지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는 세진중공업 그리고 이구산업 준비해 주셨습니다. 역시나 대표님께서는 조선에 대해서 언급을 주셨고요. 그와 맞는 세진중공업 골라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박용 블럭, 그다음에 이제 해양 프렌트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성방역 이제 블럭 중에서도 이제 선원들의 이제 주거 공간인 테크하우스, 그다음에 LPG 가스 탱크를 이제 주로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테크하우스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68%를 차지할 만큼 절대적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LPG용 이제 탱크에 대한 부분도 계속 좀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LPG용 탱크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지금 글로벌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 LNG, LPG에 대한 이제 물동량 확대를 위해서 지금 수출용 터미널을 건설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8년도까지 그러니까 건설이 완성이 될 걸로 예상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해상 LPG 점유율이 50에서 60%로 확대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해상 물동량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증가 분량은 대부분 LPG선을 이용해서 이제 운반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LPG선에 대한 발주도 지금보다 확대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LPG용 가스를 생산하고 탱크를 만들고 있는 그런 세진중공업도 그에 따른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계속 꾸준히 이제 선박들을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박이 수주된다라고 하게 되면 선원이 살 수 있는 테크하우스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았는데 2분기 실적도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0%,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한 40% 가까이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최근 들어 외국인이 한 48만 주 정도 순매수할 만큼 외국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 이제 주가 흐름 자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조금 이제 그러니까 조선 관련된 업종들이 뭐 올해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이전 수준으로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1차적인 목표 가격으로는 13,00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손절은 9,000원 이하로 내려가시면 손절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세진중공업 LPG 탱크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한 2분기에 대한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설명 주셨는데요. 우선 목표가는 13,000원 잡아보고요. 손절가 9,000원 보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수리 대표님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구산업 주셨습니다. 관세 관련해서 사실 구리 관련주들 오늘 정말 크게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구산업이 거의 뭐 대장격으로 치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더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일단 추가 상승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이제 이 종목을 봤을 때만 하더라도 오늘 한 7, 8% 올라가고 있었는데 뭐 오장에 이제 다시 한번 좀 시세가 터져주면서 오늘 뭐 20% 이상 급등이 좀 나오곤 있습니다만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앞으로 단기적으로 좀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구리 가격이 어떠한 추가 상승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미국의 구리 선물을 좀 보게 되면은 거의 10% 넘게 이제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 시세가 지금 연계가 돼서 이제 같이 이제 상승 중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구산업은 과거에도 이제 뭐 고리 관련해서 항상 대장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단발성이 아니라 좀 구조적인 어떤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요. 결국에 이제 그 관세라는 게 이제 전방위 산업에 타격을 좀 줄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뭐 자동차를 우리가 만들든 AI를 뭐 이제 만들든 어느 정도의 이제 구리 수요는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시세 증가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이제 불확실성이 좀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원자재 값은 이제 또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 드리자면 과거에 이제 이구산업이 작년에 한번 급등을 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건설 경기 부양 얘기가 나왔을 때 이 구리 수요가 늘 것이다라고 하면서 같이 좀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시장에서 여전히 뭐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시도,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향후에 이제 공급량은 이제 제한되어 있지만 수요는 상당히 좀 많이 폭증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우선은 이제 7,000원대까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서 손절가는 최근 들어서 단기 지지 라인대인 4,800원 이하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갈 수 있겠다라는 관점 설정해 주셨고요. 트레이딩으로 한번 바라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4,800원, 목표가 6,500원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구역입니다. 마지막으로 둘러볼 구역은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어제 삼성전자가 그래도 버텨내는가 싶었는데 오늘은 그것보다 조금 더 밀려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같이 내리고 있는데 먼저 이 반도체 쪽 그럼에도 앞으로 또 오를 것이다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뭐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뭐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에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섹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시가총액 1, 2위 업체인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전부 다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그 미국에서 반도체에 대한 그런 이제 조사 과정이 뭐 이번 달 말에 끝난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반도체 관련된 그런 이제 투심이 일시적으로 이제 약화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AI나 그다음에 이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업황 개선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관련된 업종들은 뭐 여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반도체는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우리 대표님도 짧게 반도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도체 이제 당연히 뭐 우리 이제 산업의 또 쌀이라고 불리는 만큼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코스피에서 이제 30% 정도를 차지하는 만큼 굉장히 좀 지수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 가능성 또는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은 추세적으로는 우상향 기조를 좀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반도체 기업들이 워낙에 또 많이 있고 소부장단으로 또 나뉘어 있는 만큼 그 안에서의 어떤 선별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2분기 실적 시즌인 만큼 반도체 관련주 내에서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받쳐줄 수 있는 기업들로 한번 잘 선별을 하셔야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안에서도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 봐보자라고 설명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두 분의 선택은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바로 공개해 보면요,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이오테크닉스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역시나 삼성전자 빼놓을 수가 없죠. 네, 그렇죠.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저 장비를 만드는 이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레이저 장비 관련돼서는 이제 반도체 미세화 공정이 확대가 될수록 관련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이제 이오테크닉스가는 이제 펩토초 이제 레이저 기술이라고 해서 1000조분의 1분 동안 이제 초정밀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초정밀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의 상당한 주목도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의 M5 제조를 맡고 있는 TSMC도 이런 이오테크닉스의 레이저 장비를 도입하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와 더불어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폴더폰을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도 지금 삼성의 엑시노스 AP가 탑재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엑시노스 AP가 만약 실적 좋은 성능을 발휘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3나노 공정의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한 달 동안 기관이 30만 주, 그다음에 특히 연기금이 19만 주 정도 매수할 만큼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2분기에도 실적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저점 대비로 보면 뭐 거의 뭐 한 70% 정도 올랐는데요. 그렇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너무 여유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1차적인 목표 가격은 23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손절은 15만 원대에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 폴더블 폰 오늘 공개가 됩니다. 그에 대한 재료도 있고요. 역시나 2분기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3만 원, 그리고 손절가 15만 원 제시해 드립니다. SK 하이닉스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대표님 이 지점이 가장 궁금합니다. 30만 닉스 돌파 가능할까요? 일단 한번 찍고 내려왔던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사실상 그동안 이제 마의 구간이 24만 원에서 25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를 한번 1차적으로 돌파를 했고요. 이제는 또 30만 원대를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에 좀 있는 상황인데 저는 지금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들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한 35만 원대까지도 좀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반도체 하면은 HBM을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좀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가장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고부가 가치 제품이다라는 것은 아무 기업이나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HBM을 제조를 할 수 있는 기업, 특히나 이제 수율을 또 가장 높여서 좀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독보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엔비디아를 통해서 승인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제 수율에 있어서는 하이닉스를 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도 좀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영업이익이 9조 원대를 좀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보다 이제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이런 실적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좀 우상향 기조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3분기부터는 한 10조 원
원대, 영업이익이 한 10조 원대도 넘어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HBM4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HBM3 22단에서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 공급하다시피 했었죠. 그런데 이제 기술력으로 가장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HBM4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가장 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4 같은 경우에는 HBM3 2와 비교했을 때보다 훨씬 더 이제 고정밀 이제 기술을 또 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마진에 대한 어떤 단가도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마진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수익성 개선으로 강하게 좀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이제 30만 원은 뚫는 것은 좀 시간 문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게 되면 유관상 이것도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과거에 항상 하이닉스가 저평가되어 있을 때 PR이 6배에서 한 8배 정도 됐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랐음에도 여전히 7배에서 8배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소한 지금의 가치로 보면은 PR이 한 12배에서 13배 정도는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연간 순이익을 좀 보게 되면 올해 전체적으로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약 20조 원 정도는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PR을 12배 정도 곱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시가총액이 적정 시가총액이 한 260조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주로 나누게 된다라고 한다면 적정 주가는 한 35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서 조금 무거운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좀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SK하이닉스를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HBM 기술력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목표가는 35만 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으로 설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대표님? 네, 방금 힌트를 조금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30만 원 넘기 전에 항상 이제 마일 구간이 24만 원대에서 25만 원대였습니다. 힘들게 이제 올라왔었죠. 근데 여기를 다시 한번 뚫고 내려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심리적으로 이제 투매 매물이 또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25만 원대 이하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 25만 원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